잠시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16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어떤 구간이 주어졌을 때 그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계속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어요. 그치? 그 16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주신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부터 t까지 fx의 최소값을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는 x가 t 이하 지역에서 함수를 관찰했을 때 그때 fx의 최소값을 읽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m2라는 친구는 어떤 녀석이냐면 x가 t 이상 지역에서 그때 f라는 친구의 최소값을 읽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에서는 새로운 함수 gt라는 녀석에 대해서 제시했네요. 자, 이 친구는 m1이라는 친구에서 m2라는 친구를 뺀 값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가 k라는 값으로 일정할 때 k는 상수겠죠. 그치? 그래서 m1에서 m2를 뺀 값이 이렇게 k로 일정한 그 지역이 0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녀석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최소값 두 개가 전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겠죠? 그치? 둘 중 하나라도 갑자기 값이 바뀌어버리면은 두 녀석의 차이 값이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m1과 m2라는 친구가 고정된 값으로 유지하고 있어야지 차도 유지가 되겠지. 내 말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값이 언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4는 0이라고 했을 때 K 더하기 G 마이너스의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함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다양한 4차함수 개형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M1이랑 M2라는 요 녀석을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최소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극소를 최대한 좀 관찰을 해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극소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를 조금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4차함수가 극소를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가질 수도 있는 거 맞지?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극소가 하나짜리 있는 것은 마치 이차함수와 같은 개형으로도 그려줄 수가 있고, 또는 아프리카 개형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극소 하나만 갖고 있는 형태라고 해서 한 케이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극소를 두 개 가질 수도 있잖아. W자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W자 모양 뭐 이런 거 하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부터 우리가 관찰해 볼게요. 자, 이제 T라는 요 경계를 우리가 움직여 나가면서 최소값 두 녀석을 뺐을 때 값이 일정해지는 지역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T라는 친구를 굉장히 왼쪽 여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T 이하 지역의 최소값은 T에서의 함수값이 되실 거고, T 오른쪽 지역에서의 최소값은 얘로 유지가 되겠지.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 T라는 친구를 점점 오른쪽으로 넘겨줬을 때 T에서의 함수값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고, 그 다음 T 이후 지역에서의 최소값은 계속 얘로 유지되는 상태니까 M1과 M2의 차가 일정해지지 않고 있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이 T라는 친구를 여기로 보냈을 때는 심지어 두 녀석은 서로 같은 값을 가지지. T 이하 지역도 얘고 T 이후 지역도 얘니까 0이라는 값이 읽혀지다가 T가 오른쪽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T 이하 지역의 최소값은 얘, T 이후 지역에서의 최소값은 T에서의 함수값. 즉, 한 번도 유지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제 말이 되시죠? 지금 이 친구도 사실상 똑같죠? 그치? 어차피 우리가 최대 최소는요 그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하진 않아. 단순 증감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도 다 같은 케이스로 가도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T를 움직여 나가면서 관찰하시면은 절대로 두 녀석의 차가 유지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쉽게 확인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T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t 이하 지역에서의 최소값은 t에서의 함수값일 거고 t 이후 지역에서의 최소값은 여기가 극소 두 개가 만약에 다르다면 두 극소 중에서 작은 극소를 우리가 최소값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t를 움직여볼게. 쭉쭉쭉쭉 움직이다 보면은 계속 m1 값이 작아지다가 언제부터 m1 값이 유지되기 시작하냐면 요 t일 때부터 m1 값이 유지될 것 같아요. 제 말 이해돼요? 왜? 얘 이하 지역에서의 최소값이 얘죠? 그 다음에 얘 이후 지역에서는 최소값이 얘죠? 근데 t를 살짝 움직여보더라도 t 이하 지역에서의 최소값은 얘로 유지되고 있잖아.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언제까지 t를 움직였을 때 최소값은 너고 최소값은 너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찰해보면 이 녀석과 동등한 값을 가지고 있는 요 지역까지 t가 설정됐을 때 그때까지는 t 이하 지역은 너, t 이후 지역은 너고 최소값이 두 개가 고정되고 있는 상태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두 녀석의 차가 일정해지는 지역이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 제 말 이해되셨죠? 근데 t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t에서의 이하 지역에서의 최소값이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두 녀석의 차가 일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찾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두 녀석의 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유지되고 있어? 여기서부터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0이겠구나. 그치?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되고 있죠? 동등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까지 t가 설정됐을 때는 가능하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시죠. 자, 제 말 이해되시지? 오케이. 이 지역에서 t가 설정됐을 때는 최소가 다 유지되고 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왼쪽으로 가거나 이 지역 조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달라지죠. 값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G4라는 친구가 얼마래? 0이래. 그러면은 t가 4일 때는 두 녀석의 차가 0이 된다 이 소리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M1과 M2가 서로 같았다 이 소리니까 언제 같아지는지를 봐야죠. G4 값에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t가 어디일 때 여러분들이 딱 0이 되는 순간이 오냐면 딱 여기일 때 t가 0이 되는 순간이 오죠. 왜? 여기 이하 지역도 너고 최소값이 너 이후 지역도 최소값이 너니까. 제 말 이해돼? M1과 M2가 같아지는 지역은 여기잖아. 내 말 이해되나요? 여기 이하 지역에서도 최소값이 너 이후 지역에서도 최소값이 너. 그치? 그럼 두 녀석이 차가 0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G4가 0이라고 여기가 4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까지 바로 설정이 되시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 어떻게 세워주시면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0과 2가 동등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네. 여기서 상수함수를 k라는 거 하나 걸어주시면 일단 0에서는 두 번 만나고 2에서는 한 번 만나고 또 다른 한 지역에서 또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x제곱 x-2 그 다음에 x-p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4라는 지역에서도 극소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f'4 값이 0이다라는 거 써주시면은 p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p 값이 나오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끝난 것 같아.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은 k 플러스 g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k 값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녀석이랑 k 값이 뭐죠? 요거 0에서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4에서의 함수값을 빼준 게 k 값이 되실 거고요. 제 말 이해돼? 값이 유지되고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g-1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0보다 왼쪽 지역이죠. 마이너스 1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m1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f-1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m2라는 친구는 당연히 f4 값을 말하는 거겠죠.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 말 이해되죠? k 값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k랑 k가 똑같은 게 있네. 여기는 k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는 q라고 할까요? q라고 하고 k라는 친구는 우리가 f0에서 f4 값을 빼준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g-1이라는 친구는 f-1이라는 친구에서 f4 값을 빼준 거잖아. 이해되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Q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두 녀석의 차이에 대해서 K랑 G 마이너스 1값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치? 쉽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왜 이때는 안 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요 과정은 유지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어찌됐든 M1과 M2의 차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0부터 2까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G4가 0이다라는 요 조건이 모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는 왜 안 되는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27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구간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를 관측하는 것은 사실은 계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T값을 움직여보면서 최대 최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관찰만 해도 문제가 잘 풀려요. 알았죠? 자, 일단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잘 풀리시나요? 27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문제일 텐데 이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발문을 좀 잘 읽어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fx라는 친구가 주어졌는데 끊어져 있잖아.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 x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gx라는 3차함수에 대해서 fk라는 친구랑 gk라는 친구가 같아지게 되는 k값이 마이너스 2랑 0과 2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 얘가 얘기하는 건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x 좌표가 마이너스 2랑 0과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f라는 친구를 먼저 그려본 뒤에 g를 잘 맞춰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 이하 지역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2에서 찍힐 거고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그려보시면은 얘는 A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Y절편값이 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양수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등호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메꿔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3참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럼 3참수 그래프 그렸을 때 우리가 y랑 0과 2에서만 만나줘야 된다 이 소리니까 자, 그래프 이제 잘 그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이제 만나야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될지. 그치? 자,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이 3참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일단은 마이너스 2랑 0에서는 만나고 있다 이 소리인데 마이너스 2는 뭐 대충 이쯤일 거고 0은 이쯤일 거잖아. 그치? 이 두 점에서는 일단 만나줘야 되는 거고 직선과 여러분들이 2라는 지점에서 한번 만나줘야 돼요. 자, 근데 잘 들어. 너네 3참수는 곡선이지. 그치? 직선은 우리 y의 오른쪽 지역에서 그려지는데 얘는 얘 직선이죠? 그럼 우리 곡선과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뚫거나 또는 이렇게 접하는 거, 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2라는 지점 하나에서만 만나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3참수를 그릴 때 3참수가 이렇게 뚫어버리면 필연적으로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또 한 번 만나게 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라는 지역 한 번에서만 만나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2라는 지역에서는 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3참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서는 접하는 형태로 그려줘야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참수를 그려줘야 마이너스 2에서도 한 번, 0에서도 한 번, 그 다음에 2라는 지역에서도 한 번 이렇게 만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선이랑 곡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뚫어버리면 필연적으로 그 뚫어버린 지역 오른쪽 지역에서도 한근이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런데 우리는 2라는 지역 하나에서만 만나주길 원한다고 했으니까 접할 때를 의심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G2의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수식만 좀 잘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식만 잘 세워봅시다. 자, fx라는 친구가 최고차함계수가
F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F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요 녀석이랑은 지금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x 플러스 2 x 그리고 당연히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또 다른 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x p라고 세워주시고 우리 요 녀석의 함수값이 2였던 거 확인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자, 제 말이 이제 이미 이렇게 두 근은 알고 있으니까 이건 한 근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친구가 이 직선이랑 2에서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라는 지역에서 이 녀석과 이 직선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또 2라는 지역에서 이 녀석의 미분계수랑 이 직선의 미분계수값과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은 미지수 두 개 해결되는 거잖아.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직선이 A에 x-5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써줄 거는 너에서의 2에서의 함수값 F2라는 녀석의 함수값과 이거 F라고 하면 안 되는데 G죠. 오늘 왜 그러나요? 3차 함수는 G라고 했는데 그치? G 여기는 G 여기에서의 2에서의 함수값과 이 직선에서의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2에서의 미분계수값과 이 직선의 미분계수는 A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의 값과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서 두 개 연립만 해주시면은 P랑 A도 다 구해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지? 그래서 끝 이렇게 해주면 돼. 됐죠? 그래서 스케치만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직선과 곡선의 어떤 교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거의 답은 접할 때예요. 그치? 왜냐면은 만약에 접하지 않고 다시 뚫어버리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3차 함수를 하나로 결정시킬 수가 없어. 되게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답이 솔직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할 때부터 의심해보는 거고 그리고 접하는 상황이 주어져 있는 조건과 모순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접하는 게 아니라 뚫어버리는 점인가? 그걸 후순위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이거 당연히 접할 것 같아요.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2번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37번 질문 있는 거 하나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32번은 별표를 칠 거고 어려워서 별표를 치는 것은 아니고요. 합성함수를 잘 해석하는 게 미적분 친구들은 굉장히 잘 해석을 하거든. 걔네는 미적분의 합성함수 문제는 이 수투의 합성함수랑 다르죠. 미적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진짜 6부터 나오는 합성함수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미적분 친구들은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잘 풀어요. 수투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제 확통 선택자들은 아무래도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합성함수 문제를 좀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투에서도 충분히 합성함수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수투 문제 중에서 합성함수로 표현된 정적분도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교육과정에 오바가 됐네 마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평가원에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3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질문 하나만 할게. 너네 합성함수가 나오면은 지금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G 오브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합성함수에서는 겉함수가 있고 속함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겉함수가 중요해? 속함수가 중요해? 둘 중 누가 중요해? 둘 다? 또는 둘 중에서 우선순위 겉함수가 속함수가? 대답 좀 해줘요. 우리 지금 인원이 A2반이 감사하게도 지금 제일 많거든요.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자, 빨리 대답해줘. 겉함수가 중요해? 속함수가 중요해? 야, 입 모양이라도 얘기해봐. 자, 말은 안 해. 겉이야, 속이야? 속이라고 대답하니까 있어. 지금 나랑 눈 마주쳤어. 그러면 이제 반대 의견도 제시해줘야지. 심심하잖아. 그치? 다 속이라고 하면 나 할 말이 없잖아. 겉함수. 겉함수예요. 겉함수가 훨씬 중요해요.
해가지고 함수값을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겉함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속함수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G부터 살펴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참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가본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는 fx라는 친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대. 오케이? 그쵸?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줬으니까 뭐 양수라면 이런 모양일 거고 음수라면은 이런 모양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본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 나왔죠? g of fx라는 친구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자, 이때 방정식 g of fx라는 친구가 m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합성함수에서는 겉함수가 중요하다고. 그치? 그러면 어찌됐든 속함수는 여러분들이 편하다면 불편하다면 치환해도 돼. 얘를 그냥 라지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g 라지 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참수의 최소값부터 관찰해주는 게 핵심인 거잖아. 그리고 또 3참수는요 모든 함수값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맞아? 3참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라서 g라는 친구는요 그냥 이 참수의 최소값 그대로 배출하실 겁니다. 제 말 이해되지?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fx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 g라는 친구의 최소값부터 한번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g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은 1이라는 친구를 가져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최소값은 1이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1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x값이 2개래. 그러면 우리는 g가 1이라는 함수값을 만들려면은 요 정의역이 뭐가 돼줘야 돼요? 3이 돼줘야 되겠죠? g 3값이 1이니까. 제 말 이해돼? 그러면 fx가 3이 되게 해주는 x값이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뜻이야? 극대가 3이라는 소리죠. 여기도 극대가 3이라는 소리죠. 그치? x축과 세 점에서 만나고 3이라는 상수함수와는 이제 2점에서 만나줘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of fx라는 친구가 17이라는 녀석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fx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g가 언제 17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가 언제 17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 이항해 주시면은 x는 7 또는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17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fx라는 친구가 1이거나 마일이거나 또는 7이었을 때 우리는 g라는 친구가 17이라는 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모든 x의 개수가 몇 개라는 소리예요? 3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 말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과 7이라는 상수함수 그려볼 건데 당연히 7이라는 상수함수와는 교점 개수가 하나일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와는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x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말이 이해되죠?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켜야 되고 7과는 상수함수 한 번 만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랑 극소의 값은 3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차함수, 속함수 3차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조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속함수이기 때문에 단순 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무슨 값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 사실 중요한 거일 뿐이지 모든 어떤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들이나 이런 거 다 겉함수 때문에 결정되는 거니까 겉함수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뭐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7번 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할게요.
자, 우리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출제가 돼도 은근 아이들이 잘 못 풀 수도 있어. 그래서 요게 20번 정도에는 나올 법한 난이도의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워낙에 유명한 기출이다 보니까 좀 익숙해서 잘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조건까지는 별다른 거 없는 것 같고, 그치? 자, 우리 나조건이 별표죠? F0이랑 F'0이 서로 같다. 이게 힘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F0이랑 F'0이 서로 같다. 너네가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활용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자꾸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거든요. 그치?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용이한 조건인지 식을 세워서 푸는 게 용이한 조건인지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나번 조건을 봐봐. F0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상수항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F'0이란 건 뭡니까? 1창의 개수를 말하는 표현인 거 맞죠? 당연하죠? 납득되죠? 그러면 1창의 개수랑 상수항의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니까 얘는 식을 세우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내 말 이해돼? 너네 뭐 F0 값과 F'0 값이 서로 같다. 이걸 그래프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함수 값과 미분계수 값이 같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럼 식단적으로도 생각해봐야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37번 문제는 나번 조건 때문이라도 식을 써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fx라는 친구를 적는 겁니다. 그럼 최고창 계수가 1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창 계수는 뭐 ax 제곱이라고 두시고요. 1창과 상수항이 똑같다며 그럼 bx 더하기 b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니까 미지수 두 개밖에 안 세워지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번 조건에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 우리 fx라는 친구랑 f'x라는 친구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우리가 fx라는 식을 세웠기 때문에 얘도 식관적으로 가시는 게 낫죠. 3참수랑 2참수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어렵잖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친구 대신에 얘를 집어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f'x라는 친구는 미분하시면 되니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b 날라가시고 이쪽 이항해 주시면 x3제곱 a-3x제곱 그 다음에 b-2ax 이게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자,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3참수는 -1이라는 녀석 이상 지역에서 반드시 0 이상이 돼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됐죠? 항상 x축 윗공간에 있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x축과 만약에 3참수가 만난다면 y 이상 지역에서 fx가 x축과 만약에 만나더라도 접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인 거 맞죠? 항상 x축 윗공간에서만 있어줘야 되는데 뚫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요 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x라는 친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x로 한번 묶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x라는 친구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x축과 0에서 일단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소리잖아. 자, 제 말이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0에서 만날 때 뚫어서 만나게 되면 마일 이상 지역에서 항상 x축보다 윗공간에 있어줘야 되는데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0에서 부호 변화가 관측되니까. 그럼 반드시 0에서는 어떻게 만나고 있어야 돼? 접하면서 만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부호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말이 이해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x라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는 녀석이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b-2a라는 친구가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제 말이 이해되죠? 1창이 있으면은 그냥 뚫어버리니까. 그래서 b라는 친구랑 2a라는 친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참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다시 뚫는 이런 3참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때 마1 이상 지역에서 항상 3참수가 윗공간에 있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다시 뚫어버리는 지점보다는 -1이 오른쪽에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뜯는 지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0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3-a에서 다시 한번 뚫는다 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됐죠? 그러면 3-a가 y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 됐나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몇 이상이어야 된다? 4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까지 세워지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2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F2 값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2 다 집어넣어 보시면은 3b 더하기 4a 더하기 8 이렇게 되실 건데 어차피 b라는 친구도 a로 표현되죠? 2a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6a, 4a, 10a 더하기 8이니까 a 값이 작을수록 최소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a에다가 4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48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37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잘 푼 친구들일 경우에도 내가 왜 식으로 푸는 게 더 나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이게 또 기출문제 관성에 젖어서 그냥 이거는 식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식으로 풀었던 거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구분을 못해. 식으로 푸는 게 나을지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게 나을지 다 이유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들을 봤을 때에도 얘는 왜 이렇게 푸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크 6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했죠. 위크 6은 진짜 문제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기출은 잘 풀리는데 뭔가 이게 안 풀려? 그럼 너네 기출을 솔직히 외운 거지 미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꼭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 쉬운 거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 되면 16번 문제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서만 만든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6번 시작하세요. 는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작년 덮프 18번인가 19번이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점 문항이에요. 3점 문항. 오답률이 좀 있었어서 문제니까 당연히 1분도 안 걸려야 돼요. 가족 거는 정확하게 얘를 말하는 표현이고 나족 거는 얘를 말하는 표현이다. 바로 읽어내셔야 되고 그럼 답이 바로 나옵니다. 솔직히 공부 잘했으면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20초도 안 걸리는 문제고요. 아니라면 개념 빵꾸 나 있는 거예요. 풀었네. 이제 종이 풀었고 영문이 풀었고 3점짜리라고 3점짜리. 자, 그러면 너네 지금 푼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얘 무슨 뜻이야? 이거 가족 딱 한마디인데.
자 얘들아 이러면 이제 3점짜리 문제에서 뭐 1, 2분을 쓴다? 미친 거야 미친 거. 알았지?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자 우리 x1이 x2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밑줄 쳐야죠. 임의의 두 실수 x1, x2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우리 반에서 얘기했었습니다. 평균 변화율식이 주어지더라도 임의의라는 말이 붙어있게 되면 이거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이거 분명히 미분계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친구도 있어. 미분계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거든? 절대 안 돼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요 미분계수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려면 x2랑 x1의 간격이 굉장히 어떻게 돼줘야 돼요? 굉장히 짧아져야 되는 거 맞죠? 짧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제가 리미트 x2를 x1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요 리미트를 같이 씌울게요.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미분계수가 될 거고 요거는 1이라는 친구 리미트 취해봤자 그냥 1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투에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F라는 친구가 G라는 친구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둘이를 리미트 붙어주게 되면은 뭐가 발생한다라고 배웠죠? 등호 발생한다고 했던 거 배웠죠? 맞아요. F가 G보다 작으면 극한값은 F가 G 것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얘랑 얘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작더라도 둘의 목표값은 같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 말이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미분계수로 해석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 등호 붙여줘야 돼. 제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딱 한 줄이에요. 반드시 미분계수 값은 몇 이상이어야 된다?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거 뽑았으면 괜찮은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f-1 값이 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 미분해 주시면 2차식이 될 거고 그 2차식이 항상 1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값이 1 이상이어야 된다. 이 소리고요. 제 말이 되지? 그 다음에 f-1 값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하면 a랑 b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내 말 이해돼? 최소값이 1이다. 이 소리잖아. 미분계수의 최소값이 1이다. 그치? 그 다음에 f-1 값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줘가지고 연립하면 끝.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죠? 혹시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잘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 나왔을 때 뭐 뻘짓을 하거나 또는 등호를 안 붙인다던가 이러면은 개념 부족이죠.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서 제 16번 체크해도 될까요? 혹시? 16번? 네, 1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라서 그 연습용으로 만든 문제라 모의고사에 나오기엔 조금 쉬울 것 같고 이건 연습용 우리가 잘 공부했는지 그동안 한 거 잘 복습했는지 보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주어져 있는 거 보이죠? 나선 조건 보자마자 뭔 소리 하는지 알 거고요. 모르겠으면 더 줘볼게. 시간 때문에.
이 소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치? 우리가 이 극한식 나오면은 이거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k에서의 오른쪽 우미분계수값과 좌미분계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 소리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y는 절대값 fx라는 친구는 딱 한 지역에서만 미분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의 극소값이 음수인데 문제는 미분 안 되는 지역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극대 극소를 가지는 개형일 거 아니야. 극소라는 말까지 줬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한 지역이려면은 x축이 접하거나 또는 살짝 위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 소린 거죠. 딱 이 개형 생각해달라 이 소린 거 맞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극대 값이 0 이하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극대 지역이 2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케이스 두 개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치? A가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극대가 2에서 가져질 거고. 제 말이 이해돼요? A가 1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극대라는 친구를 2A에서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극대값이 0 이하이다. 이것만 풀어주면 A 범위 나오겠죠? 내 말이 이해되죠?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딱 한 지역만 나오면 되지? 오케이, 끝이야. 그러면 답 나오실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숙제는 1번부터 17번까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올 수 있으면 한번 풀어오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기가 머리 많이 쓰시면은 다 거의 되실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적분할게요. 적분. 알았지?